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지역 여행업계도 해외여행 상품을 내놓으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선출로 경남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세대 교체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과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충남 남해군수를 초대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7년, 주민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지역의 여행업계도 해외여행 상품을 출시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지역 여행사들이 오는 9월에 출발하는 괌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려 17개월 만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은 데다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방역 상황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 대해 단체 여행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다들 힘들어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행업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여행업의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딛는.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층이고 대상 국가의 방역 상황에 변수가 많아서 기대만큼 모객이 될지 또 여행이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대형 여행사들이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지역 중소여행업체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것도 걱정입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직원도 뽑고 상품 기획도 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근근히 버텨온 지역 여행업체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차원에서도 창원에 많은 여행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없이 섣불리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여행사들 사장을 위해서 창원 관광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여행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공직자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는데 후보들의 세대 교체가 대거 이어질 수 있을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 당시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 해석과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자격 시험을 9월 전까지 치르겠다는 겁니다. 훈련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당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 경남 지역 후보들의 세대 교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남도당의 경우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당원의 가입이 지난 4월 재보선 이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이 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세대 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반 그럴 겁니다. 한편으로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 또 염려도 하고. 국민의힘 내 PK세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삼선의 윤영석 의원은 당대표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고 조혜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로 체급을 낮췄는데도 낙마했습니다.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는 이준석발 세대교체 바람이 어떻게 펼쳐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된 국민의힘의 변화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늘 오전 중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오후가 되면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서부 지역이 20에서 40mm, 그 밖에 경남 지역은 10에서 30mm가량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예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9도, 양산은 20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5도, 함안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1도, 남해는 22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금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경남 지역 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충남 남해군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고 네. 또 남해군의 최근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네. 이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사업이 올해 안에 가시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와 여수 간의 해저터널은 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경제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올라왔지만은 번번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좌절됐는데요. 이번에 5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은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 현장에 오셔서 여수와의 지근거리에 있는 이 남해와 여수 해저터널을 꼭 실현시키게 되겠다. 이게 전남과 경남 간 초강력 협력 사업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전남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해저터널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고 나서 20년 동안의 우리 국민의 수건 사업인 해저터널만큼은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게 뭐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수건 사업이라서 모든 열정을 쏟아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면 경남과 전남 간에 1년에 연이는 7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해저터널을 통해서 오가는 그 경제적 관광 문화적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라고 보여지고요. 남해안 관광벨트의 완성판이다. 또 영호남 하업의 종결판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남해 국민들로 봐서는 해저터널이 완성되면은 우리 남해에 KTX역과 공항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역으로 또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남해안 관광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필코 달성되어야 될 사업이고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이 남해 여수 해저터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도 좀 지켜보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불렸던 IGCC 발전소 유치는 무산이 됐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남해군 서면 지역이 그동안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그 취약적인 지정학적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약으로 신부품 공단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은 한 20년 정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안 사업으로서 사실상의 그 희망 공문을 당해왔습니다. 조선 산단을 유치한다. 또 한때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또 얼마 전까지는 IGCC를 유치한다 했는데 결국은 이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또 이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들은 추진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사업들이 뭔가를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남해군 전체와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남해군 하면은 이 군청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네네. 남해군 청사가 굉장히 좀 넓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청사 신축 사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남해군 청사는 6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마 지자체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군민들이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열망은 오랫동안 축적돼 있었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이제 5군데에 나눠져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군청사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사 신축 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굉장히 이 결정을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안인데, 저는 제 임기 때 반드시 청사 신축 부지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또 많은 주민들 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부지를 확장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르면은 후내년쯤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장충남 남해군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이제 소통과 화합을 늘 네.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 후보들의 공약까지 포함한 통합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네. 이 통합 공약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통합 공약이 한 90여 가지 되는데요. 예. 저와 경쟁했던 그 두 분의 후보의 공약을 같이 의논을 해서 통합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통합 공약 중에 특히 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공공 무선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또 행복택시 등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약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통합된 그런 사회 또 통합된 남해가 이루어지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밀양 시민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벌어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송전탑은 들어섰지만 송전탑 부근 주민들은 또다시 거리에 나왔는데요. 그 끝나지 않은 싸움의 이유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움막을 경찰이 철거합니다.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목에 맨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11일 행정 대집행에는 2천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7년 전 주민들은 765k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논밭을 가로질러 재산권은 물론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극심한 갈등과 충돌 끝에 송전탑은 결국 들어섰습니다. 7년 전 송전탑 반대를 외쳤던 이른바 밀양 할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100여 가구 주민들은 아직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문제로 불거진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철탑 이야기는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서로가 말 그대로 이웃 사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정부 조사단 추진은 세 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요구안을 했는데 그 공동체 파괴를 거기서 빼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한국전력이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이어지는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면서 봉화나 강원 홍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거리에 다시 나선 주민들은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지역 수출 유망단지 하만멜론 제1차 컨설팅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하만 가야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열립니다. 제2차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오늘 오전 10시 통영시청 일청사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 사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 홍보 캠페인이 오늘 오후 3시 사남농협 하나로마트 BI마트 앞에서 진행됩니다. 뚝딱뚝딱 공예교실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군 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2020년 가족관계지원 사무감사가 오늘 오후 3시 합천군청 3층 감사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해체 수준의 LH혁신안에 반대한다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에 도내 11개 시군이 동참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의 근간을 뒤흔들지 않는 개편을 촉구하는 시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는 관내 접촉 위탁 의료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에서 투약까지 접종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 11일 진주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약하는 등 전국적으로 다른 백신 접종과 정량 위반 사례가 발생해 이번 점검에 나섰다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주최하고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6회 보물섬 마늘 한우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남해 유배문화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중심의 판매형 실속형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마늘과 한우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해 지역의 감염은 특정 업체와 가족 간 감염 사례로 2단계 격상 시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진주 지역의 경로당 560곳이 어제 다시 문을 열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모인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 협력 과제엔 동대구에서 창원간 고속철도 건설과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 등 11개 사업이 포함된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과 경상남도가 제안한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 추진 등 10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의원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국가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원들이 지역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을 떠나 도의회 의원들이 우선 권익위의 조사를 받으면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서명에 10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10만 명을 넘었는데 이달 말까지 시인구 4분의 1인 25만 명 서명을 온 오프라인으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협약을 맺고 항공 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관계법령 위반이라며 경남의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에게서 1조 948억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이 설비는 오는 2024년까지 건조돼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 유전 중 하나인 브라질 부지오스필드로 출항할 예정인데 대우조선이 조 단위의 대형 해양 설비를 수주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통영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케이블 탑승객이 46만 명 줄어 13억 8천여만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통영개발공사가 설립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통영시의회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이 부족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콘텐츠 개발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공원과 관광지, 전통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5,216곳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일부 시설의 환기 미흡과 2m 거리두기 미표시 등으로 583곳이 현장 시정 조치된 바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5대 범죄 건수는 1,2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모든 경찰서에 지역 맞춤형 순찰인 지역 안전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범죄 발생을 미리 막는 다양한 예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래판 위에 거인 천하장사 특별전시회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에서 10월 중순까지 열립니다. 오는 2027년 조선씨름협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창원시와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한 이번 특별전에는 전국 씨름인과 시민들이 기증한 씨름 자료 150여 점을 전시합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푸조나무가 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조경 전문가 박정기 씨에 따르면 진주시 장제동 너머골에 있는 수령 400년 된 나무의 밑동둘레는 7.2m로 경남에서 가장 큰 푸조나무로 알려진 하동군 범왕리 푸조나무의 가슴 높이 둘레 6.25m보다 1m 정도 큽니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진 사당리의 푸조나무, 부산 좌수영 성지의 푸조나무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 규모로 추정됩니다. 합천군이 제2회 수려한 영화제 경쟁 부문에 참여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합천군은 일반 경쟁 부문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제작된 독립영화면 내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출품이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의 우수 영화를 소개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경쟁 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